자, 우리 권향엽 의원님과 함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발화의 시간입니다. 책의 목차를 쭉 보면요. 발화, 모내기, 김매기, 추수, 파종 이렇게 농사의 과정을 따라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이 과정이 참 어떻게 보면 인생의 여정과 너무 비슷하다라고 느껴졌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 과정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세요? 다 중요한데요. 다 중요하긴 하죠. 저는 발화가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처음에. 왜 그러냐면 발화가 되어야 자라서 버텨서 성장해서 또 다른 결실을 낳을 거잖아요. 발화가 안 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시작이니까요. 네. 네. 의원님의 인생에 봤을 때, 특히나 정치 인생에서 봤을 때 발화의 시간을 꼽으라고 하면 어떤 시간을 떠올리실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맨 처음 네. 현실 정치인 정당에 입당원서를 내고 참여를 했던 그 순간이 발화의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1987년도 그때 민주화가 있었고 그 결과로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이 됐었잖아요. 민주화 운동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불붙고 있었던 그런 때였고 저는 정말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에 정당에 입당을 하게 됐었어요. 저희가 학교 다녔을 때인데요. 길거리를 가는데 그냥 이유 없이 불신검문을 해요. 가방 다 열어가지고 다 뒤져보고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해요. 밤 10시에 통행금지도 있었어요. 네. 제가 정치학을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집에 가서 보면 경찰이 와갖고 자취방을 그냥 뒤지고 그냥 두고 가기도 하고. 그때는 그리고 막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말 조심해라.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간다. 네. 그게 뭐 왜 그러냐면 민주화 80년 5.18 있고 나서 그 뒤에 그 삼청교육대 막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때 저는 작은 계기가 있어서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해서 아르바이트 비용을 조금 받았는데 자취방을 들어갔는데 되게 내 자신을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 책방이 그때도 뭐 흔했으니까 서점에 들려서 책을 한 권 이렇게 잡았는데 그게 우연찮게 옥중서신을 읽게 된 거죠. 김대중 전 대통령. 네. 그때 우연찮게 짚었는데 그때 한참 이제 TV에는 삼김 땡전 다음에 삼김 뭐 이런 뉴스가 많이 맞아요. 나왔는데 별로 그런 뉴스를 싫어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우연찮게 이제 넘겨봤는데 고통받는 자연인의 고뇌 그리고 힘겨움, 두려움 그런 게 익힌 거예요. 그래서 측은지심? 네.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정치인도 사람이구나.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 느낌 받아요. 저희 인생 책방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 책입니다. 그러시구나. 네. 근데 아까 발화의 시간이 딱 그 책을 위로를 통해서 만났던 그 시간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 과정 중에 어디쯤 와 있는 것 같으세요? 모내기 직후? 모내기 직후.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게 곡성의 그 백샘이라고 하는 프리미엄급도 쌀을 갖다가 짓는 석곡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거기 가서 모내기를 하고 왔는데요. 이제 이 모판에서 모가 나서 이게 그대로 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적절한 간격을 두고 심어서 그 심은 모가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한여름이 되면은 막 뙤약볕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 뿌리를 땅속 깊숙이 박아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바로 서야 거기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결실을 맺거든요. 정당 정치에 참여한 지는 꽤 됐습니다만 이제 처음 당선됐잖아요. 그래서 갓 모내기 한 모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짜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해오셨지만 사실 국회 22대 입성하시면서 처음으로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을 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내기를 막 끝낸 거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근데 제가 보기엔 어떻게 보면은 이 국회 입성이 두 번째 발화의 시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두 번째 발화의 시기가 맞습니다. 뭐냐면 그동안에는 준비 기간이 길었던 거죠. 지켜야 될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입법 활동을 통해서 지켜가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화의 시간, 두 번째 발화의 시간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시다시피 탄소 국경제도가 도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국가산단인 광양제철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그 면단이 농사를 짓는데도 기후 변화가 굉장히 큰 위험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 지역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가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그러게요. 두 번째 발화를 했으니까 네. 싹 잘 태워서 잘 모내기 해야겠습니다. 예. 그래서 탄소를 저감시키고 탄소 중립이 되어야 사실은 우리 사람이 살아요. 그렇죠.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아름다움은 지키는 것이다. 지키러 지켜내기 갔습니다. 위해서 그 자리로 가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잘 발화해서 싹을 잘 틔워가지고 22대 국회에서 하실 일이 참 많을 것 같은데 달리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잠깐 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달리시고 그래서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의원님. 제가 그래서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권진영의 결정 OX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OX판이 앞에 있어요. 아, 네. 제가 그냥 편하게 질문 드리면 답을 길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O인지 X인지 네. 예, 결정을 해주시고 또 짧은 부연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전략 공천을 받았다가 사천 논란으로 경선을 치르게 됐는데요. 순순히 경선에 응한 이유는 승리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 둘, 셋. 아니에요? 승리 자신이 없으셨어요? 네. 오. 자신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닙니다. 아, 그러시구나. 사실은 21대 때 그 경선을 해서 근소한 차이로 떨어져 본 적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이 사천 논란의 의도 자체가 너무나 명확해서 그랬습니다. 흔들기 위해. 그래서 자신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솔직히 경선으로 결정되고 나서 참 많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얼른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선에 도전하는 관록의 정치인인 경쟁자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포근하고 따뜻한 엄마 리더십 덕분이다. 하나, 둘, 셋. 아, 오군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아니 진짜 오늘 처음 뵙지만 정말 따뜻한 느낌이 있으세요. 편안하고. 나는 그냥 가서 앵길 뻔했잖아. 아니, 품에. 진짜 화도 한 번 안 내실 것 같고 맞아요. 그런 느낌이 네.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이미지가 주요했다고 보시는군요. 예,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저출생 고령화 사회, 우리 사회 자체에 여성들의 어깨에 저는 두 짐이 얹혀져 있다라고 봐요. 그 하나가 뭐냐면 한쪽 어깨에는 아이 돌봄에 대한 무게, 한쪽 어깨에는 어르신 돌봄에 대한 무게가 얹혀져 있는데 보육시설이 늘어나고 요양원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있다 손치지만 그것을 관심 갖고 살피고 하는 이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대다수가 여성이기도 하고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 돌봄, 어르신 돌봄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엄마가 여성들이 좀 더 신경 쓰고 살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실제로는 어떤 엄마세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데서도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님을 같이 모시고 사는 맏며느리입니다. 그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에게는 늘 일가정 양립의 생활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미안함도 많고 좀 그렇죠.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하지 못했다면 난 다음번에도 도전했을 것이다. 하나, 둘, 셋.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요. 아니 아까 가정에서 그러셨다면서요. 이번에 안 되면 고향을 잃는 것이다. 이렇게 무섭게까지 말씀하셨었는데 다시 도전했을까요? 왜냐하면 바꿔야 할 변화를 시켜야 할 그것들이 그 과제가 있는 거니까요. 엄마 손 정치를 보여주신 의원님이신데 네. 다음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선으로 첫 등원 날 처음 정치에 입문했던 때보다 더 떨리고 긴장됐다. 하나, 둘, 셋. 아니에요. 그렇죠. 오. 의원님은 떠실 분이 아니에요. 워낙 오래 또 준비하셔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 공간 자체가 익숙해서 그래요. 자주 오셨나요? 자주 온 게 아니라 중앙당
당직자 생활을 오래 했고요. 네.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 지원 업무를 했던 의사국장 역할도 했고 원내 전략 전술을 짜는 원내 기획실장 역할도 하고 그래서 네. 국회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권향혁 의원님의 OX 퀴즈였습니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